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감각장소리 방송 6회 1부입니다. 6회는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1부입니다. 현재 모임의 법적 처리 건이 진행 중인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윤씨부터 시작해서 그 윤씨 알바들하고 좀 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보되기를 또 제가 지금 처리 중인데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한 놈 지금 나타나는데 이 감방지 분야에서 엄청난 허위 사실을 지금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또 뭐 제 이론을 지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자를 나름대로 돕고 있는 그런 환자나 경험자들에게 그 자기가 허위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거나 그 이놈이 지금 주장이 다 이치 안 맞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하면은 막 새벽 5시부터 밤 새도록 미치듯이 밥도 안 먹고 지금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놈이 있는데, 근데 이런 놈들이 수백 명이 있어봐야, 이게 회장인 제가 법적으로 일일이 처리하는 것 더 확실하게 좋은 방법은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을 경찰들이 계속 100명, 1000명 잡는 것보다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이다, 그런 수법이라든지 또 보이스피싱들이 공소대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걸 알고 있으면 국민들이 당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은 주의할 필요도 없겠죠. 알아서 국민들이 다 예방을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이 감막증에 대한 이 우리나라의 불모지 감막증 분야에 대해서 이 참 선량한 환자와 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우리가 사실 인간에게 병은 2, 3만 가지가 있는데 광박증은 병을 어떻게 특별히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병에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부모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속이는 것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약을 팔아먹거나 이런 놈들이 참 악질이죠. 근데 이런 놈들이 또 자기도 강박증 환자입니다 또. 환자가 환자를 같은 지금 동병상련이 자기도 강박증 환자면서 환자를 괴롭힌다는 게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좀 치가 떨리죠 이런 놈들 보면. 그리고 이제 저도 회장으로서 특히 윤 씨 같은 이런 18년간 저를 또 괴롭히고 또 환자도 이용하고 괴롭히고 이런 이상한 여자 한 명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한테 제가 보여줘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떠나서 이런 인간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전문가로 떠들고 다니는데 이 분야에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약한 인간들을 우리 감학의 분야가 아무리 불모지지만 이 분야에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18년간 잡고 있는 겁니다. 처리 중이거든요. 그 카페가 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별의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단계부터 그 판매하는 광고권도 끼어들고 최근에도 그 이상한 무슨 키 크는 그 사기꾼도 등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 우리 카페나 이 블로그 이런 데를 잘 보시고 제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잘 보시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완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박증 분야의 이 강박증 분야에서 아까 말했던 그 사이코패스 등장하는 그놈은 약을 많이 먹을수록 강박증이 빨리 낫는다, 뇌수술이 획기적이다, 강박증이 불안장애다, 이런 주로 이 세 가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놈이 또 유튜브까지 제가 악플 보도 안 달리는데 유튜브에 또 엄청나게 악플 달다가 제보되고 제가 엄청 욕했어요. 제가 보통 욕 안 하는데 엄청 욕하니까 이놈이 또 고소한다니까 또 스스로 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글지울 필요도 없는데 도망을 갔죠. 참 이런 걸 보고 참 기가 찬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놈이 또 도망간 후에 또 다른 환자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놈이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는 네티즌들이 이제 정보나 바른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잘 안 속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선동 당하지도 않고 그런데 또 새로 강박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하니까
참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제에 벗어난 뭐 이런 양아치들 얘기는 이제 제가 생략하고 간단히 잠깐 정리하면 이 거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일단 약을 많이 먹을수록 완치는 더욱더 늦어지는 것은 상식이죠. 예, 약을 많이 먹을수록 끊는 기간은 더 오래 걸리니까 약을 하나를 먹는 환자하고 약을 30알 먹는 환자하고 누가 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약을 30알 또 바로 끊으면 바로 증상이 30알 먹다 갑자기 하나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을 많이 먹으면 호진이나 완치는 늦어질 뿐 아니라 거의 불치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오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이건 상식이 어린애가 들어도 알죠. 그 다음에 뇌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뇌수술은 획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뇌수술은 뇌수술 받으면 무조건 장애인 등록됩니다. 정부 보조금 5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명예피를 극도로 보기 싫어하는 뭐 환자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뭐 4시간 빗는다든지 바지가 내려가서 망신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뇌수술 실패해서 장애인 멀쩡한 자기가 지금 장애인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이런 명예피 이런 환자들은 내가 뭐 장애인 왜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적이기 때문에 미쳐버릴 겁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심리치료나 말로서 고칠 수 있는 이 병을 가지고 내수를 해서 이 장애인으로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건 의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강박증 불안정이 아닌 것이 이미 밝혀졌고,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놈들이 불안장애라고 지금 자꾸 말하는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이 이제 댓글 알바하는 이놈들 배후에 있는 특히 윤씨 같은 경우 이 윤씨 아줌마가 지금 쓰는 치료가 인정동 치료거든요. 그래서 강박증 인정동 치료가 강박증 인정동 치료가 이게 불안장애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치료거든요. 뭐 기존의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불안장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속이기도 쉽겠죠. 그래서 불안장애라는 것을 만약에 아직 뭐 자기가 막 자격증 공부하거나 이때는 불안장애라고 알던 시절에서 딴 건데 바뀐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야 악의적인 의도는 없지만은 이거 뻔히 알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뭐 뻔히 다 알거든요. 이런 놈들이 지금 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지 이름 공개되니까 지금 다 봤거든요. 그 뻔히 아는데 뭐 아니 불안장애 아니라고 공개됐는데 다 아는데 자기가 뻔히 알면서 불안장애라고 주장하는 이 배우의 불안장애다가 돼야 되고 약을 또 많이 먹어야 낫는 줄 알고 있어야 뭐 악질 의사 같은 경우 약만 먹어라 약만 먹으면 뭐 된다 성걸 억누르라 평생약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약 먹으면 낫는다라는 바탕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론 같은 경우도 악질적인 기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겪어봤고 배를 많이 받는 대장할 때 아주 교묘합니다. 이런 놈들이 환자를 위한 척 적거나 해서 모임에서 피해를 주고 약속을 다 깨고 막 이러거든요. 아주 신임도 없는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또 회장을 참 저 혼자 18년간 하다 보니까 단체부터 참 온갖 더러운 꼴 뭐 이런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에, 그리고 지금 이 방송도 이제 다음 회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이 우리 모임 자체가 지금 이제 모임이 환자들이 뭐 모임 자체는 관심이 너무 없고 또 모임이 이제 뭐 할 의미도 사실 없고요. 환자들 스스로 나서서 모임을 하는 것을 돕는 게 취지인데 그리고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고 해서 모임은 이제 연구 중심의 제 개인 연구 카페로 이제 나갈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제가 7회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후에 중요한 이제 피해 감수 치료 핵심이라든지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제가 신간에 공개할 부분을 미리 언급을 좀 중요한 걸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제가 방송을 한다면 개인 연구자로서 이제 회장으로서 뭐 윤신하거나 이런 사람을 제가 지금 주의를 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인정동 치료 폐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연구자로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박적인 불안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장애다라는 이런 것이 단순히 지금 학문적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퍼뜨린 이런 개념이 완전히 아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알면서 퍼뜨리든 모르면서 퍼뜨리든 악의적으로 퍼뜨린 놈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잘못된 치료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피를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놈들은 사실 못 잡습니다. 이런 놈 잡으려면 제가 하던 방식대로 고소를 해서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이거를 보고 다시 이제 판사한테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인터넷 사이트 이런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해가지고 그 심사를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놈들이 우리가 피해본 환자들이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스스로가 이제 정확한 치료가 핵심이 무엇이고 이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피해가 없겠죠. 근데 이 분야뿐 아니라 어떤 병에 관련 분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허리 치료 이런 분야도 저도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잘못된 이런 치료에 대해서 막 TV까지 나와서 막 떠들고 막 뭐 그것도 뭐 좀 명의처럼 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그래서 또 욕 듣고 있고 알고 보면 또 사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치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명의가 나와서 이제 또 막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저도 그걸 그때 잘 모르고 잘못된 치료도 허리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가는 또 허리 치료 거기서는 그분은 이제 또 아주 명의 이른 분인데 맞다고 그분 그런 지금 잘못된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감옥의 분야는 지금 단순히 그런 허리 치료 이런 분야를 떠나서 이윤씨같이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참 찔깁니다 정말.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전문가나 이제 속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미 감막진 불안장애가 아니다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카페에 제가 감막 장수력 카페나 제 상담소 블로그에 똑같이 제가 올리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장애 이 부분은 이미 불안장애가 아니다. 이거는 옛날 불안장애라고 알려졌던 시절에도 이미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으니까 진짜 불안장애인가라 만업이 가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997년도부터 연구할 때부터 이 불안장애 아니라고 저는 이미 깨달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공익 목적으로 이 감옥집 제 책 뒤편에 나와 있어요. 그 책 보면 서점에 갈 것 없이 그 저기 도서관에 있는 데 가보면 감옥집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소리를 발견했다라고 그 저자에도 적어놨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 알고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게 그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그 의혹이 제기된 부분하고 또 제가 또 뭐 별도로 첨부를 해서 뭐 몇 가지 한 7가지 정리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4가지 4번까지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이 유튜브가 이게 뭐 1시간 2시간 하니까 이 환자들이 좀 집중도 하는 힘들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1, 2부를 잘라서 했는데 그간 4편 할 때부터 잘라서 했는데 4편 잘라도 이게 그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는 뭐 어떤 분야는 뭐 2분 3분짜리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래서 일단 조금 잘라서 가능한 뭐 20분 정도나 안 넘게 집중이 다들 잘 안 되니까 그 환자들은 일단 뭐 그렇게 제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페나 블로그에 적은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글읽기가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그대로 읽으면서 제가 정리 일단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한번 복습 겸 한번 다시 새겨 듣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 아주 옛날에는 그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보니까 뭐 해가 동서에서 뜨고 서쪽으로 솟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래서 태양이 이제 뜨고 지고 막 움직이니까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게 되었죠. 예. 그런데 그때 지동설 주장하면요, 지구가 돌면 왜 우리가 안 어지럽지 하면서 잘못하면 그 미친놈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지들도 그 천동설을 바탕으로 해가 뜨는 시간, 지는 시간, 뭐 그다음에 해가 뭐 땅과 가장 뭐 가까운 날 이런 걸 예상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후에 이제 지구가 그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런 그 지동설이 이제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 2019년 이 상태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그 아직까지 천동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 사이비 종교에도 뭐 그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악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직까지 천동설을 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현재 과학자들은 그 사람들 보고 그냥 그들을 비웃어주라,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박교 사고 무시하듯이 무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강박증이다 원인이 맞으려면 이걸 뭐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인정하는 거지만 강박증이 원인이 맞으려면 강박증에 관한 현상들이 포괄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 그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고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물론 그 강박증이 불안장애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강박증의 원인 말고 강박증이 불안장애다라는 자고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불안장애로 다 설명돼야 되겠죠, 일단은. 예. 근데 강박증이 이제 불안장애가 아니다라는 증거는 복잡하게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 이치에 맞게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두려워하는 사건이 예를 들면 뭐 에이즈 발병이나 뭐 가족을 살해한다든지 길 가다가 나도 몰래 남을 밀어서 다치게 한다든지 뭐 건진상간 뭐 동성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걸 알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환자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들이 뭐 도둑이 든다든지 에이즈 발병한다 뭐 안 걸린다 등등 이런 것들 일반인들도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안이 핵심 불안장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근본적인 당연히 원인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제가 누차에 하는 이야기지만 도둑질한 놈이 그 위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이나 판검사 이런 데 앞에서 뭐 가난해서 도둑질 했는데요 봐주세요 하면은 안 봐주죠. 가난하다고 도둑질을 하진 않죠. 근데 굳이 따지면 지가 부자라면 도둑질까지 굳이 남 자는 시간에 밤에 도둑질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가난이 좀 관련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도둑질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0.001%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이 강박증이 불안장애라고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치에 안 맞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다라는 사실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강박증이 불안장애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강박증이 불안장애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강박증의 현상들을 이전부터 뭐 지적됐던 부분하고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현상만 설명을 하고 원인은 제가 뭐 카페나 블로그나 제 책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했고 지난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뭐 카페 가만 학술이나 제 블로그 가서 보면 요런 거 이미 다
다 정리가 돼 원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 관계상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현상들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 강박증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된다. 자, 이 현상입니다. 근데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되는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악화되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다 이거죠. 증상이 되게 호전되어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도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의 내용이 증상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스트레스 내용이 증상의 내용과 무관하다. 이 표현 제가 쓴 표현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보통 이제 책에는 그냥 뭐 환자가 이제 뭐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 악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이야기 아니고 어쨌든 스트레스 내용이 증상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가 뭐 거의 99.9%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수험생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합시다. 다음 글을 읽으시오를 막 30분씩 막 40분씩 읽고 막 계속 연필도 끄가면서 읽을 때는 뭐 종이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 종이가. 근데 이 환자는 그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시험 문제를 잘 틀리게 되고 시험에 불합격할까봐 막 그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것도 불안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 시험이 떨어질까봐 지금 불합격하면 재수를 하게 되고 또 뭐 또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저기 또다시 뭐 학원비도 들고 뭐 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시험 문제 틀리게 되고 그 시험에 불합격될까봐 늘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해서 글 읽기 증상의 환자가 글 읽을 때 이제 잘못 읽어서 시험 문제 틀리게 되고 불합격하고 늘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근데 여름에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날씨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 또 선풍기 고장 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더워 죽겠다고. 근데 그 날씨 굉장히 더우니까 얘가 30분 동안 보통 한 문장 30분 읽으니까 막 2시간씩 읽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걸 읽으시 그걸 2시간씩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생각해보면 날씨 덥다고 해서 얘가 무슨 갑자기 우리 날씨가 덥다 예력이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덥다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갑자기 말이 안 통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무슨 뭐 이해가 안 되면 날씨 추우면 또 뭐 사람이 날씨 덥고 추우면 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또 뭐 말이 잘 안 통합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날씨가 덥다고 얘가 갑자기 문장이 더 막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걸 2시간씩 읽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날씨 덥다는 거하고 이 환자가 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의 강박사고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지금 이렇게 되버리면. 그리고 뭐 손 씻기 환자가 보통 책에서 얘기를 들어요. 요일을 막 간단히 듣는데 뭐 책에 요건 장은 제가 든 얘기고 뭐 보통 책에서 그냥 가장 뭐 흔히 보통 손 씻기 환자가 뭐 학생인데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애가 막 손 씻죠. 더러운 게 더 더러운 게 묻었다. 막 이러면 뭐 엄청 씻죠. 근데 학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손을 엄청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 떨어진 거하고 학교 선생님이 뭐 자기는 좀 뭐 홍길동인데 홍길동 니 10등 했다 이번에 자기 1등 했는데 10등 했거든요. 그 소리 딱 들었어요. 그 손을 갑자기 막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 때 화장실 가서 그 뭐 선생님 성적 떨어졌다 그 말 듣고 뭐 갑자기 뭐 손에 들은 게 뭐 더 엄청나게 들은 게 뭐가 묻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2번 강박증 환자 이중심리 환자는 원치 않지만 한편으로 해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적인 심리도 이중심리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것은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다 있습니다. 보통 책에는 일반인이 있다 이런 말 이렇게 안 하고 뭐 꼭 환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등산객이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뭐 출입 금지, 여기 군사 저기 기밀지역 뭐 어길시, 무단 출입 시 무조건 뭐 총으로 사살 뭐 이렇게 적힌 데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 불안해하죠. 내가 들어가면 죽겠네.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꼭 뭔데 왜 못 들어가는데? 뭐 들어다 총까지 쏴? 이 궁금한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한두 명. 그러면서 뭐 원래 그 출입 금지 구역 들어가 보려고 기웃기웃거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은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강박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컵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계속 그 컵에 뜨거운 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손이 댈까 다들 불안해하죠. 그래서 부모들도 아기들이 자꾸 손 댈까봐 아기들 건져 못 가게 하는데 또 손이 댈까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손을 담가보고 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뜨거운 물이 있을 때마다 막 계속 하거나 또는 뭐 자기에게 뭐 얘를 날카로운 것은 또 막 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뜨거운 물을 뭐 반복적으로 뭐 이런 담그는 감각적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근데 상주 생각해보세요. 불안한 게 있으면 사람이 피하려고 하지 왜 그 불안한 그 짓을 일부러 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생이 불량한 용팔이가 내 자꾸 때리는데 용팔이 만날까 불안해서 막 매일 피해 다니는데 그 용팔을 보면서 불안하면서도 괜히 용팔이한테 눈에 띄려고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있습니까? 찌가 고양이 보고 도망가지 찌가 고양이 보고 불안해하면서 고양이한테 잡아먹으라고 막 계속 근처가는 거 봤습니까? 이건 동물이나 사람이랑 똑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가 이중심리가 있다는 자체가 일반인이나 그 환자나 다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뭐 환자도 원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원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이런 그 행동이나 생각을 무조건 불안으로만 자꾸 설명하려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불안 말고 불쾌감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근데 불쾌감 아예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있고 지금 아예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껏해봐야 그냥 불쾌하다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그래 말하기도 하는데 뭐 손에 드는 거면 불쾌하다 근데 불쾌하는 그런데 불쾌감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 뭐 전방에서 말을 했고 예, 근데 이렇게 사람이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대상이 이건 뭐 환자들 일반인을 떠나서 사람이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사고 이런 거, 뭐 차에 치인다든지 차에 치이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차가 오면 가까이 가는 거 맞습니까? 비명지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회피하거나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거죠. 그 불안장애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감각장애 모순입니다. 환자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그 더러운 것이 사람이 그 환자가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그 손을 100번 뭐 수십 번 이상이 뭐 과하게 씻죠. 그러면 이제 식기증상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왜 씻나요? 하고 물어보면 뭐 대부분이 뭐 더러운 것을 뭐 병균이 내 피부에 닿아가지고 에? 뭐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으면 뭐 손에 조그만 상처가 있는 내가 났을 수도 있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났을 수도 있고 뭐 치아까지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 더러운 것이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서 내가 좀 뭐 병일까 두렵다라고 말하죠. 그럼 더러운 것이 손에 묻을 때는 수십 번 씻으면서 자기 목에 묻었을 때는 안 씻어요. 그럼 목에도 상처가 있고 네 말대로 목에도 상처가 있고 더러운 게 묻었을 때 그 균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병들 수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면 그건 내 맘인데요. 그거는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목에 뭐 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냥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뭐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상조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칼로 손을 찌르려고 하면 불안해하면서 그 왜 불안해하면 칼로 손 찌르면 뭐 그 살 찢어지고 피나고 뼈도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당연히 불안하죠 하면서 그럼 칼로 목을 찌르면 너 어때? 이러면 목은 찔르세요. 목은 전혀 안 불안합니다. 그 목은 찌르면 피 안 나? 이러면 그건 내 맘인데요. 그냥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감각적 모순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불안장애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많아요. 무슨 스트레스도 그렇고 이중심도 그렇고 모순도 그렇고 뭐 영의적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 4번 어릴 때 강박증이 성기까지 이어지는 경우 강박증의 발병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이제 성인 초기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40대 넘었을 때는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
대부분 그 청소년기 성인 초기 생긴 사람들이 많고 40대 생길 수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생기기는 이제 그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보통 많이 압도적으로 생깁니다. 그래도 보통 심리 장애가 보통 보면 요때도 많이 생기고 근데 감각증은 어쨌든 두드러지게 그 요때 폭발적으로 생기고요. 그 제 상담소 내담자 같은 경우도 20대 30대에 발병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역시. 그리고 남녀 공통입니다. 그는 남녀 성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징에서 어떤 연구는 뭐 좀 있다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는 표본 집단을 그 뭐 수만 명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남녀 관계 같은 것만 보더라도 남자가 좀 더 많다고 어떤 경우에서 나오는데 어린이집 그럼 남자가 더 불안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불안해하지. 노약자 하면 그 여자 어린이 들어가지 거기 남자가 들어갑니까? 근데 실제 우리 남자들이나 우리 뭐 옛날에 모임 같은 거 보면 진짜 뭐 건장하고 저기 무슨 저 격투기 뭐 선수도 뭐 있거나 저기 또 뭐 헬스에서 몸짱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리저리 봐도 지금.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발병한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뭐 11세에서 13세 정도도 좀 있고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4세, 5세 때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감각적인 불안장애라면 불안이 없어지면은 불안할 일도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 편히 살고 감각도 보충되고 완치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3인데 대학에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험 생시절에 막 계속 걱정하면서 1년 뒤에 하다가 이제 수능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했는데 누가 그 대학 들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한 애잖아, 그래 되면. 근데 합격했는데도 또 대학 들어지면 저는 걱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야기가. 그럼 불안한 일이 없어지면 감옥지 나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잘 보여주는 외국 사례를 보면은 어떤 40세 그 되는 어떤 남자 성인 환자가 있었는데 손을 좀 과다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시간 정도 씻었다고 치면 의사가 그 왜 그렇게 자꾸 씻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냐면 어릴 때 손을 안 씻으면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안 맞으려면은 씻어야지. 그래서 손 들어오면 엄마가 때릴까 불안해서 손을 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씻으면 또 엄마 안 때리니까. 그래서 계속 손 씻게 됐죠. 라고 말했어요. 요 말 딱 들어보면 이게 딱 행동주의론하고 그대로 들어맞죠. 행동주의론은 이제 뭐 강박증이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강박적 행동을 해서 불안이 감소되니까 계속 그 행동을 이제 뭐 더 하게 되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개 짐승도 아니고 지금 무슨 지능이 높은 이런 이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한테 뭐 단순히 이렇게 뭐 더러운 거 묻어갖고 씻으니까 뭐 불안 안 하니까 무슨 뭐 어떻게 더 씻었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은 뭐 고문 당하면 자기도 인간인데 그 뭐 불안해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친일 행위를 합니까? 죽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지요. 그런 영웅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 인간의 그런 이 정신력이나 이런 거 정말 무식한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진짜로. 이게 지금 1960년대 때 성했던 이런 이론인데 이런 게 지금까지 지금 인터넷 시대인 지금 이런 시대 때 지금 무슨 야 이건 참 이 폰으로 우리가 영화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시대에 지금 1초 만에 저 이메일이 저 1초 만에 저 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카톡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이론이 쓰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고 그래서 행동주의론 보면 이제 손을 씻게 되니까 부모한테 맞을까 불안했는데 이제 그거죠. 안 맞으니까. 예. 요때 불안은 병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요쪽은 이제 부모한테 맞는 부분이죠. 다치는 부분. 그러면 손을 뭐 어쨌든 손을 딱 이렇게 씻게 되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맞으려고 더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나이가 지금 40인데 그 어머니가 아직도 때립니까? 손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환자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엄마 20살 때 죽었는데요. 내가 20살 때.
거기서가 뭐라고? 그러면 엄마 죽었다고요? 예, 어머니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내 20살 돌아가셨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하면은. 거기서가 뭐라고요? 그러면은 왜 씻는데 지금? 왜 씻는데? 당신 손 안 씻어도 때릴 사람이 없는데 왜 씻냐고 지금. 그럼 환자는 뭐 그 뒷이야기인데 환자는 뭐 그래 말했기 또 그냥요 내 마음인데요. 아이 뭐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마음이지 뭐 따집니까 그걸 뭐 또는 이 양반아 그걸 의사 당신이 알아시는 내가 물어보냐고 모르니까 온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치료가 좀 엉망이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안장애 걸려면 어머니조차 돌아가시고 없는데 왜 씻고 있냐 이 말이지 지금. 그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 2부는 예 나중에 또 2부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일단은 1부를 좀 마치겠습니다.